이게 도대체 뭔지, 공공재개발과 뭐가 다른지 핵심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또 더블로 가.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엑셀로 부자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기존 재개발과 공공재개발, 더 나아가 일명 3080 플러스라고 불리는 공공주도형 재개발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뭐가 더 나쁘다, 더 좋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식의 분석은 생략하고요. 말 그대로 공공재개발이 어떤 건지, 어떤 특징들과 내용들을 담고 있고 기존의 재개발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객관적 팩트 위주로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가 더 낫다, 유리하다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개인에 따라 또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주제는 추후에 제가 별도 영상을 통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엑셀로 부자되기 재건축 재개발 시리즈 지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에 사용된 엑셀 파일 역시도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일단 재건축 재개발을 통틀어 정비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3080 플러스 대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두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던 사업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부나 지자체는 인허가 같은 것만 해주고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 주도로 민간 건설사를 통해서 진행이 됐었다는 말이에요. 천호일 구역같이 일부 지역에서 LH공사를 통해서 공공재개발이 이루어진 케이스들도 있긴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일 뿐이고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은 거의 모두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헌데 이번 대책 이후에 이제는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 이렇게 두 갈래로 정비사업 자체가 변화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민간 재개발이라는 말은 원래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공공 재개발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면서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로 분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둘의 차이는 뭐냐? 말 그대로 시행사, 이른바 여러분들 아시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등 이런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의 주체가 돼서 시행하던 걸 LH나 SH 같은 공공이 이 역할을 대신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공이 하면 뭐가 좋냐? 사실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닥 메리트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우리가 새로 짓는 아파트에 레미안, 자이, 푸르지오 이런 빵빵한 브랜드가 붙는 게 더 좋긴 하잖아요. 요즘 아파트도 브랜드 시대라고 하는데 굳이 LH 안단테, 휴먼시아 이런 거보다는 낫긴 하잖아요. 실제로 시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성의 척도가 되는 일반 분양가도 그렇죠. 왠지 공공에서 시행한 아파트에 엄청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건 왠지 사회적 정서에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하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일반 분양가가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아지고 이는 곧 기존 조합원들의 분담금 감소로 이어진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왠지 손해보는 장사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게 공공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을 도입을 한 거죠.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사업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공공이 주도하는 만큼 인허가나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건데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나름 현실성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재개발 시장에서 수익성을 좌우하는 것이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줄여주겠다라는 거니까 이 또한 나름 메리트가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또 나온 인센티브 내용이 바로 용적률 완화, 이른바 종상향 카드입니다. 용적률 200%에 해당하는 2종 주거지를 3종으로 용도 변경 해준다거나 혹은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 120%까지 용적률 완화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용적률이 완화되면 같은 면적의 사업장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수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긴 하거든요. 물론 아직 실제로 진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여튼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사업성 측면에선 꽤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용적률이 늘어난다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서 훨씬 많은 세대가 함께 살아야 하는 만큼, 뭐랄까요, 거주의 쾌적성 면에서는 다소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늘어난 용적률의 상당 부분을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 부분을 그렇게 반길 토지주들이 많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3080 플러스 대책에서 새롭게 등장한 공공주도용은 또 뭐냐? 이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기존에는 전혀 없던 새로운 방식의 재개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건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뭐 이 방식이 좋다 나쁘다, 이 논쟁은 이번 영상에서 다루기엔 글쎄요, 너무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게 도대체 뭔지, 공공재개발과 뭐가 다른지 핵심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입니다. 발표 자료를 인용하면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LHSH가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 및 분양 계획을 수립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 재개발 혹은 공공재개발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업 진행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재개발과 이번에 공공재개발 역시 모두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관리처분 방식이란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모두 소멸시키고 시행사가 사업을 진행한 후에 부족한 자금은 기존 토지주들이 추가 분담금 형태로 지급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장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존 소유주들의 소유권이 유지된다라는 점은 있지만, 단점으로는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의 리스크도 고스란히 기존 토지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공공재개발 역시도 시행 주체만 LHSH일 뿐, 기존 재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사한 리스크를 가집니다. 다만 건축비 부풀리기 등의 리스크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지연의 리스크는 조금 줄일 수 있긴 할 겁니다. 헌데 공공 직접 시행 방식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 형태로 일단은 기존 주택을 현금 보상 받고요, 소유권을 공기업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 재산권 침해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은 거죠. 좋다 나쁘다, 이 문제는 좀 넘어가고요. 개념만 설명드린다고 했으니까, 이런 방식은 보통 신도시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쓰죠. 나라에서 해당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의 토지주들에게 소유권을 다 사들이고요, 새 집을 지은 다음 다시 분양을 하는 방식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기존 토지주들에게는 기존 토지에 대한 현금 보상과 또 해당 지역에 들어설 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죠. 이러한 신도시 방식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똑같이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장점은 당연히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스타트만 되면 주변에서 감나라 배나라는 사람들이 없을 테니까요, 당연히 신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사업 진행 속도 면에서만 보면 엄청난 장점이 있긴 할 겁니다.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조합원 자격에 결격만 없다면 물론 입주권을 받긴 할 거예요.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내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용적률 완화, 2년 실거주 의무 면제 같은 꽤나 그럴듯한 인센티브 카드를 제시하고 있긴 합니다. 문제는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실제로 진행 과정에서 어떤 결과로 반영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유사한 사례도 없고요, 쌓여있는 기존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시장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긴 합니다. 민간 재개발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던데요, 솔직히 제 생각은 꼭 그렇지만은 않긴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절대 금액이나 절대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5억을 투자해서 10억이 되는 투자안과 똑같이 5억을 투자해서 8억이 되는 투자안이 있다고 하면 둘 중에 뭐가 좋겠냐 질문을 하면 사실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10억이 되는 투자안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5억을 투자해서 10년 후 10억이 되는 투자안과 5년 후 8억이 되는 투자안이 있다면 어떨까요? 모르긴 몰라도 앞에서 10억 투자안을 선택했던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마도 선택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라면 5년 후 8억이 되는 투자안을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평균 수익률로 환산하면 훨씬 높은 투자안이기 때문이죠. 자,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지만 오늘은 팩트와 정보 전달 위주로만 설명드리겠다 약속드렸으니까 개인적인 견해는 제가 별도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정리하면 자,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은 둘 다 사업 방식 면에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민간재개발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재개발 사업은 모두 민간재개발이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공공재개발이 이슈가 되면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란 말이 생겨났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공공주도형 재개발이란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의미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기존 재개발, 재건축의 관리 처분 방식이 아니라 소유권 반납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 이러한 방식은 흔히 신도시나 택지지구 개발을 할 때 진행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민간 개발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브랜드 아파트와 고분양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반면에 건설비 부풀리기 같은 부작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공공보다 민간이 수익성이 높다라는 건 틀린 말이고요. 사업장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이 진행하면 초고가 분양을 통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건 좀 기대하기는 어렵긴 하죠. 하지만 정부에서 말하는 종상향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을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무조건 공공이 불리하다라는 말도 무조건 민간이 유리하다는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공공재개발의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상당 부분을 공공임대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공주도형에 대해서는 아직 말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소유권을 반납하는 방식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정부가 말바꾸기를 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냐라는 불안감과 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공공주도형의 경우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진행하는 사업이고 또한 최근 LH 사태에 따른 신뢰성 회복 이슈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쉽게 장난질 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080 플러스 대책에서 공공재개발 선정 단지들 역시 공공 직접 시행 방식으로 주민 동의하에 전환이 가능하다고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아는 눈치 빠른 몇몇 사업장들은 이미 공공재개발에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으로 전환 신청을 준비 중인 곳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재개발이 뭐고 공공주도형은 뭔지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공공재개발이 됐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됐건 간에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판단하기는 좀 많이 섣부른 감이 있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걸 먼저 따지기 전에 어설픈 선입견으로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는 걸 경계하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철한 이성과 머리로 판단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